안녕하세요. 국제간호사 길라잡이의 저자 미국 간호사 김미연입니다. 오늘은 낙상사고를 했을 때 환자분의 상태를 기록하는 간호사의 서술형 차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. 환자의 누워있는 포지션을 자세히 명시하는 묘사적인 표현들, 서술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. 시간 순서에 따라서 누가 발견했고, 그 다음에 누가 누구를 호출했고, 그 다음에 누가 와서 무엇을 검진했으며 환자의 상태가 어떻다고 말했고, 마치 기자가 무슨 사건을 기록하듯이 굉장히 치밀하고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상황을 묘사하고 명시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. 낙상을 하게 된 사람은 보통 넘어진 상태에서 처음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patient was found로 시작하는 첫 문장이 보통 서술형 차팅에서 보여지게 되고요.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제 미국은 시스템이 많이 컴퓨터화 되어 있고, 그리고 서술형으로 하는 어떤 기록들은 이제 간호사들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이에요. 빈도수는 줄어들었지만 한 번 걸리면 된통 걸린다는 얘기를 저는 좀 드려보고 싶어요. 저는 서술을 굉장히 꼼꼼하게 하는 편입니다. 과하게 하지 않으려는 노력도 하는 편이에요. 왜냐하면 오히려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내 꾀에 내가 걸려 넘어진다, 아니면 내가 써놓은 정보의 불확실성 때문에, 아니면 이중성 때문에 나의 의도나 전달하려던 정보가 퇴색되어지거나 잘못 전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고 명료하게, 특히 이런 사건 사고를 기록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요. 제가 널싱홈에서 일했던 5년 동안 한 5번 정도 직접 간접적으로 환자의 낙상 사고를 경험하고 또 리포팅을 해야 됐던 경험들이 있었고, 다른 5년 정도 병원에서 일하면서는 딱 한 번, 저는 제 환자의 보호자였던 이 환자분의 할머니가 병원에 이제 코비드 상황 전이었는데요. 손녀딸을 위한 병문안 왔다가 이제 병실에서 넘어진 케이스인데, 제가 기억하건대 그 할머니가 이제 어깨 통증을 호소해서 엑스레이를 찍기 위해서 방사선가로 내려보냈고, 머리를 부딪히진 않았지만 머리가 바닥에 닿은 상태로 발견됐기 때문에 헤드 CT까지 다 찍어보는 계획을 가지고 환자분을 이송하는 것으로 상황이 종료가 됐고, 저와 차지 널스가 이제 기록을 하고 상황이 마무리됐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. 그 이후 2년쯤 지났어요, 시간이. 근데 그 할머니가 제가 일했던 병원을 상대로 이제 소송을 한 거죠. 그때 넘어져서 내가 팔이 부러졌고, 부러진 것 때문에 일을 못했고, 일을 못해서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었고,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고,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소송을 하시게 된 경우가 있는데요. 그래서 저는 그 소송권 때문에 어디까지 이제 상황이 진행됐었냐면, 처음에는 저희 병원 쪽 변호사가 나와서 저와 2사람 더 윈니스가 있었거든요. 최초 목격자가. 그래서 그 목격자들의 증언을 각 사람에게 듣고요. 3사람을 한꺼번에 앉혀놓고 듣는 게 아니고 각각 1대1로 사람들에게 듣고, 그 시간만 거의 1시간 정도였던 것 같아요. 그때 상황을 묘사해 줄 수 있겠니? 근데 사람이요,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당장 지난주에 있었던 일도 기억 안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근데 무려 2년여 전에 있었던 일을 상황을 묘사해 줄 수 있겠니 하면 그때 진짜 멘붕 와요. 그래서 간호사가 믿고 기댈 곳은 다큐멘테이션 밖에 없다고 제가 정말 중요하거든요.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유가, 저는 제가 다큐멘테이션을 잘 해서 그 일에서 무리 없이, 표현이 웃기지만 빠져나왔고, 책임에 대한 것이 전혀 부담이 없이 일이 잘 마무리가 됐거든요. 그래서 다시 한번 기록의 중요성을 느꼈어요. 여러분들도 이제 하시다 보면, 간호사로 일을 하시다 보면 본의 아니게 어떤 소송, 불미스러운 일, 나의 결백을 증명해야 되는 일들에 휘말리는 때가 분명히 올 수 있거든요. 게다가 아까 저의 케이스처럼, 예를 들면, 이건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, 할머니가 이제 낙상하신 분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듯한 느낌을 저 개인적으로는 받았어요. 그래서 그날 유독 더 차팅에 힘을 실었던 기억이 납니다.
내용이 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람 느낌이 있잖아요. 아, gut feeling이라고 하죠. 촉에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약간 이 병원을 상대로 그런 분들이 좀 계세요. 사실은 다 그런 건 아닌데 이거 해서 좀 팔자 좀 펴보려고 무슨 로또 긁듯이 그렇게 병원 상대로 막 생떼 부리는 분들도 계시고, 그 경험을 한번 딱 하고 나니까 내 간호학과 학생들에게는 차팅을 어떻게 잘 하는 게 정말 중요한지, 그 누구도 내 차팅 안에서 블레임 하지 않고 탓하면 안 되거든요.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으나 차지 널스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다라던가, 아무리 상황이 그러하다 하더라도 그런 표현들은 하시면 안 돼요. 그리고 병원과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차팅을 하셔야지, 굉장히 국소적으로 이 환자와 나와의 관계를 묘사한다던가, 내가 환자분에게 분명히 콜벨을 누르시라고 했는데 콜라잇을 누르지 않고 혼자 하시려고 하다가 넘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라던가, 사실이 아닌 것을 그렇게 절대 기술하시면 안 되고요. 그리고 이제 기분에 그런 날 있죠. 이거 조금 쎄한데 오늘 이 일은 왠지 내 발목을 잡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좀 생길 것 같아 하는 기분들이 들어요, 여러분. 그랬을 때 절대 그 기분을 흘려 넘기지 마시고 일기장 같은 거 너싱 저널에 기록해 놓는 것을 좀 습관을 들이시고요. 그런 날들이 있어요. 그런 날들, 그런 기록들이 나중에 내가 뭔가에 휘말렸을 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. 뭐 미국 간호사 꿈꾸고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시잖아요. 근데 말도 안 되게 무슨 차팅 잘못해서 책임 소재 때문에 벌금 내고 라이센스에 문제 생기고 뭐 파이어 되고 해고되고,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? 그건 정말 되돌릴 수 없거든요. 간호사로 업무하면서 만나게 되는 차팅과 기록들 정말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.